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계속 챙겨주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는 경우 말입니다. 나를 닮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놔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제 인생은 제가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 마음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녀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젊을 때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몇 개 가입해 두셨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자 이젠 내가 내라 하면서 보험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가 보험을 단 한 달 만에 해지해 버린 겁니다. 부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몇십 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없애다니.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삶의 계획과 맞지도 않고 부모가 강제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니 거부감부터 생긴 겁니다. 부모는 선이었지만 자녀는 짐으로 느낀 거죠. 이럴 때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든 재테크든 그 선택은 본인이 하도록 놔두는 것, 그것이 곧 책임과 배움을 주는 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몇백만 원을 잃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이게 다 내 고집 때문이야. 그날 이후 자녀는 어떤 도전도 시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꾸짖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사실 실패는 수업료입니다. 적당한 손실은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배워보지 못했기에 실수도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손해를 탓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배웠구나.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경제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이웃 중 한 분은 자녀가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자 흔쾌히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가 30이 훌쩍 넘도록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부모는 지쳐버렸고 자녀와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원과 함께 분명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훈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녀에게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방식이 자녀에게 그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존중일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패할 자유조차 허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 아닐까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식 걱정은 100살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걱정을 현명한 지혜로 바꿀 수 있다면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녀에게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강요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너무 걱정돼서 실패할 기회를 빼앗고 있진 않은지, 혹은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오히려 자녀를 약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사랑은 늘 옳다고 믿지만 그 사랑도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뀌어야 할까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조금 전 시간에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재테크 주도권을 빼앗거나 실패를 탓하거나 책임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들이 결국은 자녀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례를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남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부모 노후 우선의 중요성과 돈을 모으고 쓰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모 노후 우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내 자식이 편하면 그걸로 됐어. 부모의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 결혼을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주었죠. 당장은 자녀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그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자녀는 그때부터 큰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든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커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제는 10명 중 3명만이 부모 부양은 자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내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 노후 준비를 우선하는 것이 결국은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녀까지 지켜주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녀 결혼이나 주택 자금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시지 않나요? 자녀는 순간 고마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모 노후를 먼저 챙기고 그 안에서 여유가 있을 때 자녀를 돕는 것, 이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내 노후를 든든히 지켜야 결국 자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돈을 모으고 쓰는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평생을 모으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늘 아꼈으며 모으는 데만 온 힘을 쏟았죠.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 재정적 여유가 생겼을 때는 쓰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쓰려면 괜히 불안하고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서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쓰는 즐거움까지 포기한다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돈은 모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겁니다. 내가 쓰지 못하면 결국은 돈이 나를 묶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남편은 여전히 돈 쓰는 걸 불편해하고 아내는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훈련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쓰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행복한 소비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을 산다는 게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 의미 있고 기쁨을 주는 곳에 쓰는 거죠. 여행을 가거나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데 쓰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 돈이 비로소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 교육과도 연결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가 돈을 모으는 모습만 보여주면 자녀는 돈을 모으는 것만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으고 쓰는 균형을 지혜롭게 보여준다면 자녀는 돈을 다루는 건강한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아버지는 늘 돈을 아끼고 모으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똑같이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 아내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돈을 쓰는 즐거움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가정은 부모가 어려운 시절에도 작은 기쁨을 위해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쓰는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돈은 결국 수단입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수단이죠.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모 노후 우선과 모으기와 쓰기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독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내 노후를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거나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해서 삶을 즐기지 못한다면 결국 자녀에게 짐을 지우거나 잘못된 습관을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정말 자녀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길이었을까요?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의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면 더 큰 깨달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